영글리시 120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골라본 기사, 얼마 전 인도에서 발생한 대형 열차 사고, 자, 이 사고에 관한 소식입니다. 자, 수많은 사상자가 나온 대형 사고였죠. 자, 그럼 먼저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중요한 핵심 표현 4가지 살펴본 다음에 기사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공부할 내용은 접두사가 되겠습니다. 어떤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의 방향을 정하는 접두사, 단어의 앞쪽에 붙어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접두사 DE, 자, DE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tall이라는 단어가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heavy 혹은 heavily라는 단어가 되겠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무겁다 그런 의미지만은 거기에서 조금 다른 의미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할 단어는 rise라는 동사와 그리고 raise라는 동사, 이 두 가지 동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 역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공부할 내용은 접두사 DE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접두사가 어떤 단어의 앞쪽에 붙게 되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건데, 자, 공통적으로 to remove, take away 혹은 to deprive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없애버리거나 빼앗아버리거나 제거하거나 박탈한다는 그런 공통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카페인을 제거한 음료, 주로 커피도 그런 커피가 나오죠.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동사로 decaffeinate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defrost 이렇게 말하면 이제 frost를 없애버리는 게 때문에 성해를 얼음을 제거하는, 그래서 해동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demystify, 자, mystify 하게 되면은 뭔가를 신비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거기에서 de 하는 거기 때문에 신비함을 없애버리다, 신비로움을 제거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탈신비화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destruction, 우리가 어떤 건물을 공사를 할 때 지어 올릴 때 construct, 명사로는 construction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de 하게 되면은 건물 같은 것을 파괴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destruction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decouple 이렇게 말하면은 자, 커플로 되어 있던 것을 de 하는 거기 때문에 분리시키는 겁니다. 떼어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공부할 단어는 tall이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인도와 같은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하게 되면 꼭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tall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suffering,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 아니면 loss, 손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the war took a heavy toll on the country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전쟁은 그 나라에 엄청난 토를 안겨다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통과 손실을 안겨다 주었다 그런 얘기인데, 자, both in terms of human life, 자,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and economic damage, 자, 경제적 손실, 이 양쪽 모두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사 표현으로 쓰게 되면은 take a toll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공부할 표현 The divorce took a toll on the family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혼이 그 가족에게 상처를 가져다 주었다, 고통을 안겨다 주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 기사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death toll 이렇게 되면은 사망자 수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냥 toll 하게 되면은 사상자 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자와 부상을 입은 사람들 합쳐서 toll 이렇게 말하는 거고, death toll 이렇게 말하면은 사망자 수 이런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공부할 표현입니다. 형용사로는 heavy, 동사로는 heavily 이렇게 되는데, 자, 무겁다는 공통적인 의미가 있겠고, 그래서 또 중하다, 과하다 혹은 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자, 예문을 통해서 정확한 의미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heavy backpack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무게를 말하는 거죠. heavy machinery 이것은 이제 중장비 정도의 의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heavy rain 자 폭우라고 보면 되겠죠. heavy traffic 엄청난 교통량이라고 보면 되겠고 heavy smoker 담배를 엄청나게 많이 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heavy meal 이렇게 말하면은 많은 양의 식사가 되는 거죠. 과식을 할 때 우리가 엄청난 양의 식사량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heavy clouds 하면은 짙게 드리워진 엄청나게 많은 구름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heavy fog 짙은 안개 많이 낀 안개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 heavy taxes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무거운 세금 그리고 heavy fines 무거운 벌금 과중한 벌금 그리고 heavy debt 과도한 빚 이런 의미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부사로 쓰게 되면은 heavily 이렇게 해서 이제 동사를 수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forest was heavily damaged by the fire. 자, 그 숲은 화재로 인해 엄청나게 heavily 엄청나게 파괴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할 표현입니다. 동사 to rise 그리고 하나는 raise 이렇게 되겠는데 간단하게 구분하면은 rise는 오르다 이런 얘기고 raise 올리다 그런 의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구분하자면은 자, rise는 우리가 흔히 자동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스스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오르다, 주어가 증가하다 그런 의미고 그리고 raise 이 동사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집니다. 그래서 주어가 무엇을 올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the sun is rising. 태양이 오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태양이 뭔가를 올리거나 뭔가를 들어 올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태양이 over the horizon 수평선 너머로 지평선 너머로 올라오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the price of milk 자, 우유 가격이 has risen 올랐다 그런 얘기인데 역시 우유 가격이 뭔가를 올리는 게 아니라 우유 가격이 인상되었다 올라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he raised 자 그는 올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자, 뭘 올렸냐 그런 얘기인데 his hand 자 그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왜요? To greet the visitor 찾아온 손님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다 이렇게 자기가 손을 목적어를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the company raised 자 그 회사는 올렸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뭘 올렸습니까? The price of milk 우유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우유 가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자동사와 타동사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사의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More than 260 people were killed. 그러니까 260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죽음을 당했고 and hundreds more injured. 그리고 수백 명의 더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접속사 when 이어집니다. 주어가 무엇을 했을 때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When a passenger train 자, passenger train이 derailed and struck 이렇게 말합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접두사 de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derail 하게 되면은 자, rail이 이제 철로가 되겠는데 철로에서 D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탈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탈선을 해서 struck 충돌을 했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자, 뭐와 충돌했습니까? Two other trains 또 다른 두 대의 기차와 충돌을 했을 때 260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디에서 언제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까? In Eastern India on Friday. 자, 지난 금요일 인도 동부 지역에서 그런 의미죠. 라고 officials said. 관계 당국에서
발표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실제로는 문장이 끝이 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컴마 다음에 a rail disaster 이렇게 계속 이어나가는 거는 앞에서 말한 그 철도 재난 사고가 어떤 사고인가에 대한 추가적인 부연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 rail disaster, 철도 재난 사고인데, 자, 그 다음부터, 자, whose부터 끝까지가 바로 철도 재난 사고, a rail disaster, 이 부분을 수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whose toll was exceptionally large 이렇게 말했는데, 자, 우선 exceptionally 이 말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고가 났을 때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피해 규모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exceptionally 이런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외라고 할 정도로 보통의 사고에서 발생하는 그런 정도 피해 규모보다 훨씬 더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 규모의 피해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 규모가 exceptionally large, 엄청나게 컸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지어 by the standards of a nation, 한 국가의 기준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국가입니까? With a long history of deadly crashes. 그러니까 이런 재난 사고가 deadly crashes, 그러니까 치명적인 사람의 목숨을 좌우하는 이런 정도의 crashes, 충돌 사고를 여러 번 겪었던 오랜 역사를 가진 한 국가의 기준과도 비교해 봤을 때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exceptionally large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exceptionally 이 단어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오랜 역사 동안에 그러니까 인도라는 나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철도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오랜 역사를 가진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났겠죠. 그렇지만 그 오랜 역사라는 걸 감안해서 봤을 때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피해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문장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문장으로 왔습니다. The crash. 자, 그 충돌 사고입니다. 어디에서 말입니까? In the state of Odisha. 자, 인도의 지명이라 제가 정확한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오디샤라는 주에서 발생한 그 충돌 사고는 shocked India, 인도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밑줄치 부분은 인도가 어떤 나라인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Now the world's most populous country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인도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2023년 현재 인도가 3천만 정도가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 14억 4천만, 중국이 14억 1천만 이렇게 된 거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나라 인도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and renewed long-standing questions about safety problems. 자, 안전 문제에 관한 about safety problems, 안전 문제에 관한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문제점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전 문제, 어떤 안전 문제입니까? In a system that transports more than 8 billion passengers a year. 이렇게 말했는데, 자, 뒷부분부터 올라오겠습니다. A year, 1년당 8 billion passengers. 그러니까 80억이나 되는 승객을 80억 이상의 승객이죠. More than 8이니까. 자, 80억 이상의 승객을 transport, 수송하는 in a system. 그러한 시스템에서의 safety problems, 안전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questions, 의문점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The country has invested heavily in the system.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나라는 다시 말해서 인도는 자, 앞에서 우리가 heavily라는 단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has invested,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죠. 어디에 말입니까? In the system. 그 시스템에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철도 시스템, 철도 운영 시스템에 엄청난 많은 돈을 투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but that has not been enough to overcome, 극복하기에는 충분한 정도가 아니었다.
뭘 말입니까? Decades of neglect. 수십 년 동안 소홀하게 다루었던, 자, 수십 년 동안 무시해왔던, 외면해왔던, 소홀히 다루었던 그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에는 충분한 만큼이 아니었다. 자, 나름대로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워낙 오랫동안 소홀하게 다루었던 부분이 많은지라 그 부분을 해결하기까지는, 극복하기까지는 그 정도 규모는 아니었다. 이런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으로 왔습니다. The crash killed 261 people according to Indian railway officials. 이렇게 말했는데, 자, 인도의 철도 당국, 철도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런 얘기입니다. The crash, 이번 사고가 killed 261 people, 그러니까 261명을 죽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건 조금 어색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261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정도가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디샤 Chief Secretary Pradeep Jena, 그러니까 이 주에, 오디샤라는 주에 Chief Secretary 역할을 맡고 있는 수석 비서관 좀 되겠죠. Pradeep Jena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that an additional 900 had been injured. 추가적으로 900명 정도가 또 부상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official said, 자, 관계자들이 말하기를, 관계자들의 발표에 따르면 they expected the toll to rise. 자, 그들은 또한 그 toll, 그러니까 사상자 수를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맥상 the toll, 부상자와 사망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상자 수가 to rise, 증가할 것으로 expected, 예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마무리하면서 이번 시간에 공부했던 중요한 표현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부했던 표현이 바로 접두사 de가 붙은 단어. 자, 우리 본문에서는 derail 이렇게 해서 이제 탈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뭔가를 제거하거나 없애버린다는 그런 공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부했던 표현 toll, 일반적으로 고통이나 손실, 아픔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주로 이제 대형 재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손실, 고통 혹은 사망자, 부상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동사 표현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동사 표현으로 take a toll 이렇게 하게 되면은 손실을 끼치다, 고통을 안기다 이런 의미도 된다는 것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death toll 이렇게 말하면은 사망자 수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로 공부했던 표현 heavy 혹은 heavily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무게를 가리킬 때도 있지만 과한, 중한, 대단한, 엄청난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것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 동사를 비교했죠. 자동사로 사용되는 rise, 자, 주어가 올라가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타동사로 사용되는 raise, 자, 주어가 무엇을 올리다, 주어가 목적어를 올리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 설명을 드렸습니다.